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인사를 드려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억소리 나는 차량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차량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 중에서도 S450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S450 같은 경우에는 S500과는 조금 다르게 AMG 바디킷이 빠지고 조금 더 중후한 매력을 찾으시는 분들이 롱바디 차량으로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오늘 가장 인기가 많고 가죽 자체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의 베이지 시트로 오늘 이렇게 한번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탈거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탈거해?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S450 같은 경우에는 AMG 바디킷이 들어가지 않고 중후한 매력, S350과 거의 비슷한 이제 바디킷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350D는 후륜 구동의 디젤 3000cc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 가솔린 롱바디 차량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450D에 L이 붙기 때문인데요. 뒷좌석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풍부하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를 보면은 AMG 바디킷과는 조금 다르게 이러한 중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독특하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놓고 유광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전면부 특별하게 특출나거나 다를 건 없는 S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후함 그 맛 그 자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측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1억 6,810만 원으로서 억소리 나는 차량 중에서도 1억 5천이 넘어가는 중반 이상의 차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롱바디다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5290mm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앞좌석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뒷좌석이 조금 더 넓어진다. 실내에서 보시면 아마 이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500보다 출력과 마력이 좀 낮은 450 엔진을 썼기 때문에 367마력에 51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쁘다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휠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시면은 일단 외형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S350D 휠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S350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휠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19인치로 나온 반면에 이 차량 자체는 20인치 휠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차량들 S와 거의 흡사합니다. 옆모습에 대해서는 바디킷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고요. 유광 몰딩을 주어가지고 여기 차량 자체를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 A필러, B필러 붙는 부분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주었는데요. 저도 벤츠 S400D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기스가 많이 난다, 안 난다 얘기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PPF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후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와봤는데요. 일단 중후한 맛의 매력 뭐라고 생각들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후하다의 매력은 차가 그냥 웅장하게 큰 것보다는 이러한 디테일한 감성들을 조금씩 넣어준 게 조금 더 중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크롬을 잔뜩 발라놨어요. 유광 크롬을 잔뜩 발라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후한 매력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화이트가 아닌 블랙이다 보니까 기본 색깔로 중후함의 안전빵을 먹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듀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AMG 바디킷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후한 맛의 매력에 머플러 팁까지 이렇게 멋있게 장착이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 차량이니까 당연히 넓다. 좁지 않고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렁크 규격이 넓다라기보다는 사실 깊어요.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끝까지 뻗으려고 하면 굉장히 멀다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트렁크가 크다라기보다는 깊다라고 이번 S클래스에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궁금하시죠?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계기판 멋스럽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카메라 화면에만 보이는 앞에 왼쪽에 두 개의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불빛 빨강색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 인식을 해가지고 안면 인식을 해서 비밀번호가 풀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 자체가 베이지
당연히 시트가 베이지겠죠. S450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중후한 맛의 매력, 뭐 배트맨, 뭐 갈매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벤츠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을 해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옵션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버튼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눌려지지 않습니다. 얘를 누르고 다른 게 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튼 자체가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를 누르고도 다른 것들이 전혀 안 눌리는 걸 보시면 신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체형 패널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쪽이 제 차도 그렇고 이 차량도 그렇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문이 상당히 잘 묻는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 많은 옵션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의 기능이 있는데요. 시트 키네틱, 뭐 허리 받침대 아니면 히터 설정을 해가지고 뭐 스티어링 휠 포함 열선 시트를 켰을 때 요거를 눌러놓으면은 핸들 열선도 같이 되는 거고 히팅 밸런스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패널 히팅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팔걸이, 양쪽 팔걸이나 뒤쪽 팔걸이까지도 이렇게 히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은 스피커가 일반형으로 들어가 있다.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하부에는 이렇게 부메스터로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롱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을 앉았는데 되게 안락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대접받고 있는 느낌? 그러한 느낌이 많이 나는 뒷좌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벤츠 S를 운행을 하는 저로서 제가 몇 가지의 단점을 한번 꼽아보자면은, 제가 기존에도 말했다시피 이 팔걸이 자체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럴 때 뭐 문제는 크게 없긴 하겠지만 뭔가 아구가 맞는 그런 게 나오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롱바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가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기존에는 모니터가 무조건 순정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옵션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조금의 옵션들은 포기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옵션들이 정확하게 탁탁탁탁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좀 아쉽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을 진행하신 대표님께서는 뒷좌석에 모니터가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검정에 베이지의 조합만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컬러 조합을 맞춰서 출고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보시게 되면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앞좌석 보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시트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좌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로 뒷좌석에 이제 선루프도 이렇게 제가 열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있는 선블라인드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벤츠 S를 뒷좌석을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 쿠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목 쿠션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앞좌석에도 달라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짝퉁으로 사가지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가격이 한 개에 8만원씩 해서 두 개를 하게 되면 16만원에 막 구매 대행비가 붙으면 약 20만원 정도가 하는데, 저는 20만원 주고 사서 앞좌석에 달고 다닙니다. 근데 약 배송은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션 뒤에서 앉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롱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뭐 레그룸, 헤드룸 뭐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넓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회장의 펌프 인격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 좋다 진짜. 자, 그러면은 이 차량 한번 마지막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벤츠 S450을 제가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요즘 반도체다 뭐 어떠한 상황이다 라는 이유로 차량 공급이나 수급이 굉장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정 많이 받은 회사, 그리고 리스 장기 렌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만 이런 차량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시장 방문을 하셔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납기 기간은 분명하게 6개월 이상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 장기 렌트를 쓰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제이리스를 이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출고 가능하다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영상 여기서 정신 나간 놈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